네, 지난 주말 정말 피로도가 높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으로 월요일 주간 전략 한번 단단하게 정비해 보도록 하죠.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봅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 4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정말 잔인했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월간으로도 한 달간 나스닥이 13% 넘게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5월 달에는 셀인 메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4월이 이렇게 전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도 좀 많이 피로도가 높으셨죠? 네. 자, 미국 증시의 하락폭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500 기준으로서 지난 4월 달 8.8% 하락을 하면서 1920년대 이후에 최악의 하락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선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1개월 동안 4.9% 하락을 했고요. S&P가 8.8%,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 13.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하락률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20%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월 증시는 보통 미국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1.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1928년 이후에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 심리도 센티먼트가 2009년 3월 이후에 최악의 수준이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2020년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비관적인 시점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변동성 지표 중에서 하루 평균의 등락폭이 1% 이상인 날이 많은 그런 수준을 봤을 때 지금 2008년 변동성 수준이 80%대였는데요. 지금 올해가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체 빅스 지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33.4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투자 타이밍을 잡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27 수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보통 20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적극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27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주식형 펀드에서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크로 환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를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시장을 흔드는 매크로 요소를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난주에 그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1분기거든요. 이미 지나간 데이터인데 그래도 만약에 분기 연속 2분기가 안 좋으면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1, 4분기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1% 상승이었으니까 안 좋은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원래 이 4, 4분기가 작년에 6.9%의 숫자였기 때문에 워낙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숫자가 나왔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출 쪽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9%가 나오면서 수입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이 민간 총투자 증가율이 2.3%로서 그 전 분기가 36.7%였는데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요. 정부 지출도 마이너스 숫자가 더 확대되는 마이너스 2.7%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경기는 좋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 지출 부분이 여전히 상승을 하는 모습, 2.7%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또 특히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이건 경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정 투자가 7.3%나 증가하면서 전분기 2.7%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기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번 분기, 2, 4분기도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인데 이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긴축 속도를 보시면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차트화시킨 부분을 보시면은 이 진한 파란색 선이 그만큼 금리를 지금 빨리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S&P가 이걸 쫓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추가로 더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병목 현상, 지금 봉쇄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와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지금 여론조사가 보고 있으면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센티먼트, 심리와 주식시장의 자금 규모를 비교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결국 알파 전략이라고 해서 종목 선별을 해서 버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위에 제시해 주셨던 근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 추가적인 하락의 우려의 목소리를 갖는 분들이 늘어는 났어요. 이에 따라 추가 하락에 대한 지금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본부장님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짚어드렸고요. 그렇지만 추가로 하락하는 폭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심리 상태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GDP 성장률을 아까 보면 상당히 안 좋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를 보시면은 하락은 했어요. 5.5% 성장률에서 3.4% 성장률로 하락을 했지만 이런 숫자를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이번 분기가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장대금리차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2년 장대금리차가 마이너스 살짝 찍었다가 올라와서 지금 0.2 정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 차는 지금 현재 2% 수준에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금 증가율이 둔화는 하고 있지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 9.36%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예금 증가율 대비해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니까 예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4년과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때의 예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보시면 예대율이 상승하는 폭이 이제 시작 단계다. 그래서 59.3% 역대 바닥에서 지금 2%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61.43%로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총여신과 총예금 비율도 바닥이 90.2%였는데 그게 지금 93.3%까지 급등을 하면서 3.2%포인트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속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나빠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들어가야지 경기 침체가 오는데요. 지금 부동산의 이 아파트 매매 동향을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물론 2007, 8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보시면은 그 전 2년 정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폭락이 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전 고점 부근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있네요. 네. 대금으로 보시면 당연히 엄청나게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2000년도에 어떤 부동산 붕괴가 일어났던 2007, 8년도와 비교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뭐 2005년, 2006년하고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 마시고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에 대한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 연준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항상 1994년대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90년대와 현재 사이클을 다시 한번 비교 점검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금리 인상 스케줄이 워낙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경사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시장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차트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평평하던 금리가 올라갔는데 0.25죠. 근데 속도가 지금 보시면 0.5, 0.75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 기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리 여유 자금이 있다 그래도 투자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보시면 이 경사가 천천히 이제 둔화되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는 시기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평평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에 1994년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선거 기간인데 그만큼 큰 폭의 하락을 먼저 보여줬고요.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안 좋은 장이라든지 변동성 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을 뚫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1년의 구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10년 국채 금리의 고점 수준은 아마 3.25에서 3.5% 사이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벌써 2.9%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폭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유동성 지표로서 증시를 판단을 하면 지금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2000년 3월이라든지 2007년 10월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지표로 봤었을 때 유동성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컸었을 때 그때의 숫자와 비교했었을 때 25%, 35%였으니까 M2 나누기 시가총액을 지금 보시면 52%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는 2000년 3월과 비교했었을 때는 100% 넘게 2007년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47% 수준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동성이 충분히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으로 본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또 지금같이 이렇게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중간해를 한번 보시면 우선 지금 이 중간 선거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중간 선거해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과거 평균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가 마이너스 17.1%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6%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등을 했었을 때 1년 동안 3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봤냐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금리가 이미 3.5%까지 올라갔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올해의 모든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0이다. 아예 지금 1, 4분기는 벌써 7%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마이너스로 가면서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 평균 수치에서 1%포인트를 높여서 잡고 계산을 해본 결과값입니다. 자, 그런 결과값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8% 다우존스, 마이너스 7% S&P 500, 나스닥이 마이너스 4.5%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네. 대신에 기본값으로 보면 훨씬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리스크 리워드라고 하는데 리스크 대비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높다면 이럴 때는 빠질 때마다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으로 또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55%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가 반응은 차치를 하고 발표된 실적 자체로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적 리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올해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 4분기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S&P 500 기업의 55%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80%의 기업이 EPS 예상치 상회, 72%의 기업이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7.1%나 되고요. 3월 말에 4.1%였으니까 훨씬 더 높아진 거고요. 여기에 또 매출 증가율이 자그마치 12.2%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순이익 마진율이 12.2%니까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도 이런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8.1배니까 5년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연간 이익 증가율이 10.3%, 매출 증가율이 9.8%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실적을 안 보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다. 근데 이제 그 매크로에 대한 시각이 좀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즉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디어지면 그때부터는 실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 같거든요. 업종과 종목을 고르는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디에 좀 기준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자, 팁을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종목을 하나하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마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비가 엇갈려요. 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대표 기술주들을 골라보면 이 중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종목들을 뽑아보면은 퀄컴, AMD,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골라내다 보면은 대표적인 업종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ETF들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전자결제, 에너지 전체 산업, 화석 연료, 또 ESG 이런 업종들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세 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보시면은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KLA, ASML, 스카이웍스 솔루션 이렇게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우리는 이쪽은 중국을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커네디안 솔라, 진코솔라 홀딩스, 다초뉴 에너지, KPI 컴포지움, 용기 실리콘 자재 이런 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주들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워런 버핏이 추가적으로 쉐브론을 많이 샀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컴스톡 리소시스, 대번 에너지, CQP, 마라톤 오일 이런 종목들이 매력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은 글렌코어, 서든 커퍼, 리오틴토, BHP 그룹,
엘버말 이런 기업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건설 경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서는 닥터 홀튼 그리고 로우스 컴퍼니, 홈디포, 오토데스크 이런 매력도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니까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알파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장 방향성은 델타 전략이고요.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셔서 견뎌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전략 키워드는 알파 전략이었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